안녕하십니까. 저는 앱테스트 AI의 황재준 대표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저희 회사 서비스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돼서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식회사 앱테스트 AI고요. 영문명은 앱테스트 AI이고 회사 이름에서 나오듯이 저희는 AI를 써서 앱을 테스트를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바라보는 영역은 오른쪽에 보이듯이 제품 소개 영역에서 보이듯이 한 번의 클릭으로 AI 기반 앱이나 웹을 테스트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도움 없이 테스트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래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예를 들자면 이게 가장 한 줄에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인공지능이 30분 만에 예를 들자면 100대의 폰에서 앱 테스트를 다 끝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사람이 필요 없는 테스트. 그러니까 사람이 예전에는 매뉴얼리 버튼을 하나씩 누르면서 테스트를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요. AI가 자동으로 알아서 테스트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앱을 테스트를 하려고 하면 여러 대의 폰들이 필요하는데 여러분들이 폰을 가지고 오실 필요 없이 클라우드에 있는 저희들이 제공하는 클라우드에서 테스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폰이 필요 없는 테스트라고 저희들은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 10배 빠른 테스트, 아니 10배가 아니라 100배도 빨라집니다. 이유는 뭐냐면 저희는 동시 테스트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데모로 한번 보여드릴 수 있겠지만 예를 들자면 이런 5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블랙박스 테스트라는 걸 수행을 하고요. 여러분들의 소스 코드 없이 바이너리만 있으면 AI가 자동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리포트하는 항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크리티컬 에러. 에러가 만약에 앱이 돌다가 어떤 부분에서 죽는다, 이런 부분을 발견해서 서머리로 바로 보여드리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런 에러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의 강점 중에 하나는 되게 에러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재현하기가 되게 힘든데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재현이 가능한다는 그 테스트에 대한 패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재현 가능한 에러를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시간으로 실 디바이스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VM이 아닙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시려고 했을 때 여러 디바이스에서 내 앱이 잘 도는지, 새로 나온 디바이스에서 잘 도는지 이런 거 확인할 때 저희들께 좋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냐면 개발자들이 사랑하는 CPU나 메모리에 대한 프로파일링 같은 것들을 저희들 걸 통해 가서 볼 수 있고요. 에러가 나는 지점의 메모리 상황을 보고 그걸 클릭을 했을 때 자세한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있는 거는 one more thing이 있는데요. 에러만 하면은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만약 에러가 안 났을 때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피드백을 드리기 위해서 이 앱을 어떻게 하면 최적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을 해드립니다. 저희들이 제안하고자 하는 앱 테스트 AI라는 결국은 뭐냐, AI를 쓰게 되면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일단 비용 감축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많이 에너지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기계로 여러 대에서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고요. 이거를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첫 번째 모든 단계에서,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저렴하게 AI가 하니까요. 세 번째 기계가 하다 보니까 많은 양을 할 수 있고요. 이거를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아무 때나를 바꿔서 얘기하면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데 테스트하는 결과들을 우리는 재현 가능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거 외에 추가적인 시스템 기반으로 리포팅을 해드리고요. 결국에는 이런 5가지 요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개발하시고 다음에 테스트를 하시고 이거를 배포하고 모니터링하는 모든 프로세스에서 저희들이 적용이 가능한 거죠. 왜 우리가 이런 걸 하게 됐느냐, 저희들은 AI에 관심이 많았고 어떤 도메인을 선택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회사들은 그리고 난 다음에 봤더니 어떤 분들은 메디컬 도메인이라든지 아니면은 AI에 대한 프레임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저희는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당장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바로 쓸 수 있는 AI 기술이 저희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부분을 찾다 보니 테스트가 참 맞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AI 드리븐 디벨롭먼트란 말이 2018년도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트너가 얘기한 건데요. 한 40% 정도의 프로젝트가 2022년 정도에는 AI를 쓰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회사에 AI를 도입하는데 저희들 걸 쓰는 것만큼 편하게 도입하시는 방법이 뭐 이거보다 더 편한 방법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공지능 주도, AI 주도 테스트에는 왜 필요하냐를 보면 실질적으로 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앱을 테스트한다는 건 보편적으로 한 8, 90%는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아요. 사람이 직접 폰을 눌러가면서 테스트를 하죠.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되게 괴로운 작업입니다. 반면에 조금 큰 회사에서는 이거를 프로그램을 짜서 테스트를 시킵니다. 뭐 생각을 해보면 그건 또 재밌는 거는 앱을 하나 만들기도 어려운데 그걸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는 그만큼 어렵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옵션일 수는 있지만 쉽지 않은 길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면 이렇게 이거를 누가 하는 것이 맞냐? 사람이 하기 힘들면 AI로 해보자. 그리고 AI는 뭐 사람이 이렇게 하는 괴로움 같은 걸 못 느낄 테니 어쩌면 효율적일 수도 있고요. 그게 저희들이 가는 방향인 거죠. 그럼 AI 갖고 테스트하는 건 우리만 하고 있느냐? 그렇진 않고요. 세계 많은 기업들이 이걸 접근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되게 특이하게 접근하고 있는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I를 그럼 어디다 적용했느냐, 어떤 느낌으로 적용했느냐라고 보시면 자율주행이랑 좀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은 여러분들이 여러 모습의 자율주행이 있는데 가장 잘 아시는 테슬라 같이 완전 자율주행이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차에 지금 들어가 있는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것들이 있어요. 크루즈 컨트롤은 5단계, 가장 높은 완전 자율주행에서 좀 낮은 단계지만 좀 더 어프로치하기는 쉬운 단계이기는 합니다. 저희들은 놀랍게도 맨 마지막 단계 완전 자율주행 또는 완전 자율 테스트를 저희들은 지향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 사람을 손을 줄여주려면 결국에는 풀 AI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했고요.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회사들이 뭐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행히도 이 필드에서 저희들이 글로벌 리더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AI에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세히 설명드리는 자리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최근 많이 지면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기계학습 또는 딥러닝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새로 채용한 부분입니다. 왜 이걸 했느냐? 예전에는 자율 테스트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미지 매칭이나 아니면은 전통적인 자동화 같은 데다 의존을 했는데 그런 알고리즘이 잘 동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딥러닝 기반으로 해서 전체 스택을 새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랬더니 정말 좋은 효과가 나오고 있는 거죠.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느냐? 오브젝트 디텍션, 이미지 디텍션을 얘기를 하고요. 자연어 처리,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 AI 같은 것도 저희들 좀 넣었어요. 룰 베이스드 테스트 시나리오 제너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의 오른쪽에 보이는 저렇게 앱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영상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보면은 어떤 게 버튼이고 이런 것들이 인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게 하는 거죠. AI를 도입하면은 어떤 부분이 좋은지 좀 찢어서 보기 시작을 하면 내용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저렴하다는 겁니다. 5배 이상 저렴합니다. 이유는 뭐 매뉴얼 테스터들이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해서 받는 최저 금액이 시간당은 2만 원 정도인데요. 저희들은 그거보다 많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은 빠르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매뉴얼 테스터한테 보내면 뭐 대답을 받는 것이 적어도 하루 이상 걸리지만 저희는 30분 안에 끝나니까 거의 하루의 느낌으로 개발 시간을 줄여주죠. 이거는 엄청난 큰 효과고요. 그거 외에 이것저것 다 합치다 보면 거의 저희들은 한 일반적인 테스트의 효과 대비 한 20% 이상의 서비스 도입 기대 효과를 20% 죄송합니다. 한 10배 정도의 효과가 날 거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테스트를 하느냐 서비스를 보여드릴 텐데요. 뭐 오늘 PT가 끝나고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되게 간단해요. 블랙박스 테스트다 보니까 앱 자체를 바이너리가 하나 필요하고요. 바이너리를 저희 웹사이트에 올리면
두 번째는 올리자마자 OK 테스트 버튼을 딱 누르면은 얘네들이 지정되어 있는 디바이스 100대면 100대, 30대면 30대에서 그냥 쭉 돌립니다. 얼마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지정한 30분이든 1시간이든 대개 한 30분 정도 지정하시고요. 그러면 30분 후에는 모든 테스트 100대에서의 테스트 결과를 다 보실 수 있는 거죠. 테스트 결과로서 괜찮냐라는 관점이 있어요. AI가 과연 사람보다 뛰어나냐는 게 저희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고요. 아직은 사람보다 뛰어나지는 않은데 사람보다 못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랑 좀 다르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저희들이 도출을 해냈습니다. 예를 들자면 100개의 앱이 있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면은 100개의 앱 탑백 같은 게 있어요. 제일 유명하고 뭐 그거 중에 하나는 뭐 MBC 스포츠도 있고요. 핀터레스트도 있고 이런 앱들이 있는데 이런 100개의 앱을 저희들이 돌려보면 저희는 블랙박스 테스트니까 바이너리를 그대로 돌려볼 수가 있거든요. 돌려보면 100개의 앱 중에서 최소 15개의 앱에서 새로운 애를 찾는 거죠. 이 100개의 앱을 보면 핀터레스트나 만약에 이런 앱들은 돈도 많이 벌고 있는 앱이고요. 레베뉴를 많이 만들고 그러다 보면 테스트도 워낙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새로운 애를 찾는 거죠. 제가 단연컨대 여러분들의 앱도 저희들 걸로 돌리면 에러를 아마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은 최소 15% 이상이라고 저희들은 여기에 근거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기존에 만약에 앱 테스트 AI를 만약에 도입을 한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도입을 하느냐. 요즘은 데브옵스라는 말이 많이 쓰는데 개발과 운영 같은 거를 하나의 사일로로 생각을 하고 같이 움직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개발이 너무 잦고요. 그러려면 테스트도 너무 잦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게 심리스하게 파이프라인으로 쭉 돌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대두되는 것들이 CI/CD라고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livery 같은 솔루션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정말 알맞게 플러긴이 가능하게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CI/CD 플러긴을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발한다. 그 다음에 빌드를 한다. 빌드하자마자 빌드 테스트에서 뭐 유닛 테스트 같은 거 있겠지만 유닛 테스트뿐만이 아니라 저희들 걸 돌리셔도 되고요. 개발 검증 테스트에서 하셔도 되고 3자 검증에서 하셔도 되고 배포 후에도 이 서비스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저희들이 사용자가 많이 테스트하는 것처럼 돌리셔도 되고요. 그 관점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결국에 모니터링의 요소로서도 저희들이 사용 가능한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걸 써서 어떤 효과를 보고 있냐를 말씀을 드리자면 뭐 저희들이 가장 자신 있게 내세우는 사이트가 어디냐면은 미국에 있는 MBC 방송사입니다. 2년 전부터 이미 저희들 걸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그들이 개발하고 있는 iOS 앱이랑 안드로이드 앱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 파일로팅으로 저희들이 웹 테스트도 있거든요. 웹 테스트조차도 저희들 걸 활용을 하고 있고 매일 2번 30분 동안 이 모든 것들을 다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에 저희들이 2,000여 개의 에러를 만들어서 줬고요. 찾아서 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들의 사용량은 점점 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들의 기술 자체가 워낙 글로벌리도 경쟁력이 있다 보니 뭐 폰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는 아마존 디바이스 랩이라고 그런 정확한 명칭이 제가 살짝 까먹었네요. 모바일 디바이스 랩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디바이스 팜이라는 게 있고요. 구글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폰을 빌려주는 업체 중에 하나에서 스마트베어에서 인수한 빗바라는 업체가 있는데 저희들 걸 라이센스를 해서 AI 테스팅이라는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의 판매 방식은 뭐 일반적인 판매, 다이렉트 판매가 있고 베스핀 글로벌을 통해서 또는 또 다른 리셀러를 통해서 직접 판매가 이루어질 겁니다. 저희랑 의뢰를 하시던 베스핀에 의뢰를 하시던 똑같은 결과를 받으실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술적으로는 어떤 서포트를 가지고 있느냐. 일반적인 기술 서포트는 저희들은 해드리고요.
아마도 계약을 하다 보면 온프레미스를 선택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되게 온프레미스를 선택하시는 이유는 보안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방문 지원을 하는 서포트 계약 등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기술을 저희들한테 만약에 어떤 기술 지원을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뭐 일반적인 프로세스로 티켓 발부를 2시간 안에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 해결을 적어도 하루 안에 해결해 드리거나 그보다 아마 빠른 시간 내에 되겠지만 또는 문제가 좀 복잡한 경우에는 협의를 해서 시간 내에 저희들이 처리를 해드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발표의 내용인데 그러면은 데모를 먼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는 SaaS 서비스가 기본 틀이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웹에서 모든 것들이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 저희 앱테스트 AI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창을 보시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테스트한 결과들이 들어가는 리스트가 쭉 있을 겁니다. 이게 저희는 프로젝트라고 하고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를 제가 참고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개의 테스트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데 그거 중에서 여기 있는 레딧이라는 미국에서 약간 뭐 글을 적고 하는 그런 앱들이 있는데요. 서비스가 있는데 그걸 테스트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1부터 36까지 해서 여러 개의 다른 폰들이 있고요. 이 폰들을 한 번에 테스트를 한 건데 재밌는 거는 일본은 녹색이 의미하는 거는 에러를 못 찾았고요. 일부 폰에서만 에러가 나고 있어요. 그거 중에 첫 번째 폰인 넥서스 5X에서 에러가 나는데 그걸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보면 기본적으로 앱 스크린 중에서 하나가 어떤 스크린이 있었는데 그 스크린에서 여기 있는 동영상 이미지를 동영상 있는 거를 눌렀더니 앱이 죽은 거죠. 죽으면서 어떻게 죽느냐? 이런 스택 트레이스, 에러 메시지를 뿜고 죽습니다. 개발자들은 이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서머리 페이지라고 하는 이 부분을 되게 좋아하세요. 어디서 났는지와 어떤 에러 때문에 죽었는지를 로그를 보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이렇죠. AI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기본적으로 AI가 앱을 가지고 전체를 로gin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탐색을 한 겁니다. 이 많은 조그만 네모난 박스들이 다 스크린들입니다. 이걸 조금 더 키워볼게요. 이렇고요. 어떻게 발견했는지를 보려면은 저희들이 리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처음에 앱을 시작해서 설치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씩 이렇게 가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AI가 스크린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탐색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에러 스크린이 나오는데 이 에러 스크린이 난 것들을 좀 더 스크린적으로 하나씩 좀 살펴보고 싶으시면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스크린즈라는 탭 아래 쭉 시퀀셜리 하나씩 나오죠.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중에서 가끔 가다 보면 얘가 스크롤 다운 이런 것들도 하고요. 스와이프도 하고요. 자기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그런 것들을 합니다. 자, 이러다 발견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테스트가 진행되는 동안에 제가 아까 좀 처음에 말씀드렸던 프로파일링을 한다고 했는데 CPU나 메모리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바로 볼 수 있을 수 있어요. 개발자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좋아하고요. 그 부분 중에서도 이제 여기 보면 에러가 있는 파트는 이렇게 저희들이 마킹을 해주고요. 실질적으로 앱이 죽은 경우에는 메모리를 리턴을 하니까 메모리가 0이 되죠. 그래서 여기를 이런 모든 구간들을 다 눌러볼 수 있는데 여기를 눌러보면 여기에 연동되어 있는 스크린들이 나오고 그 스크린에서 진짜 에러 때문에 죽은 것이 나오고 그때의 로고가 어떤 건지 같이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거 외에도 디바이스 로그 섹션이 있고요. 디바이스 로그에서 폰에서 나오는 로그들을 저희들이 다 콜렉팅 해가지고 보여주고 개발자들이 이것들을 보고 다시 분석을 하고 싶을 때는 딱 다운로드해서 볼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이게 가장 기본 기능인데 저희들이 one more thing 하나 더 있다고 했죠. 그게 뭐냐면은 최적화에 관련된 옵션들이 있습니다. 즉 이 앱을 만들었을 때 에러는 안 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요소들을 더 고치면 이 앱이 되게 쾌적해집니다
라는 것들을 여러 개의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체크를 해서 이렇게 제언을 해줍니다. 그거 중에 하나가 뭐 여기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커넥션들을 너무 많이 동시에 일으키는 거는 서버 쪽에 리소스도 안 좋고 뭐 얘들이 그것 때문에 느려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거 알려준 케이스에 몇 가지 한 3가지 케이스가 잡혀 있네요. 데모는 일단은 전체가 돌면 이런데 그럼 실질적으로 돌리는 상황을 보여드리면 네 들어가서 뉴 테스트라는 걸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원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바이너리 APK나 IPA를 안드로이드 바이너리나 iOS 바이너리를 여기에 드래그 앤 드랍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준비된 게 없으니 샘플 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거는 이제 BBC 뉴스라는 거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스타 테스트를 누르면 기본적으로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이게 답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스킵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디바이스를 선택할 거냐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옵션으로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에 100대를 돌리겠다. 100대 다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그 옵션 외에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 테스트 시간 일정 시간 후에 얘가 결과를 주는 거죠. 저희 서비스는 데모할 게 이 정도입니다. 사용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것 그게 저희들의 지향점이고요. 최대한 간단하게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 보셨던 그 5가지, 6가지 옵션들을 다 리포트들을 자세히 볼 수가 있는 거죠.